내가 2012년 1월 15일에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2012년 총선 야권이 과반수 못 얻고 그리고 그 대선도 진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한명숙을 당대표로, 나는 한명숙의 한 표, 우리 방 채팅창에 와서 나는 한명숙의 한 표, 개지랄들 떨더라. 그래서 한명숙이 딱 당선된 다음에 미건스 다음 달부터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그 전날까지 아무도 안 썼던 놈들이, 그 여론조작단 새끼들, 그저께까지도 한명숙을 당대표로 썼던 새끼들이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그러고 쓰고 있는 거야. 그 한명숙을 당대표라고 외쳤던 새끼들이 다음 날부터 한명숙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으니 통젠당으로 가야 된다. 통젠당 노래를 불러. 그래서 나는 통젠당이 정말 몇십 석, 한 30석은 얻을 줄 알았다. 지역에서 당선된 게 7개인가? 후보 30몇 개 나가가지고 7개 당선됐어. 그게 걔네들의 방식이라고. 항상 제3야당 띄워주면서 표를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랑 똑같다. 계속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쓰는 글에는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 똑같으면 한나라당은 이런 짓을 했고 민주당은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은 똑같다 그래놓고 민주당 욕만 해. 그렇잖아.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야.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제3야당으로 막 표를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속상해갖고 투표를 안 해버리면 22%에 먹거든. 2등이 22%야. 진보 세력 다 모아야 7% 나오고 그러면 지네는 35%니까 압승하거든. 항상 그래왔어. 이게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야권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하나의 강력한 단일 야당을 임시로 만드는 거야. 선거용. 선거 총선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 3분의 2가 될 때까지만, 국회 3분의 2를 장악할 때까지만 이 야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야당이 헌법을 개편해서 선거구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야. 선거구 제도. 그래서 선거구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선거구 제도를 바꿔서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 제도로 가는 거야. 잘 들어요. 그러면 중선거구하고 대선거구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령 옛날에는요, 구의원을 동별로 한 명씩 뽑았어요. 동별로 한 명씩 구의원을 뽑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2개, 3개 동을 합쳐서 거기서 구의원을 2, 3명을 뽑아. 그게 중선거구 제도야. 옛날엔 동별로 한 명씩을 뽑으니까 자기네 동네만 막 관리하면 됐어. 그런데 중대선거구가 되면서 2, 3개 동을 묶어서 거기서 2, 3명을 뽑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가장 뭐라 그러나 후보가 한 당에서 싹쓸이가 안 되는 거야. 한 당에서 싹쓸이가 안 되고, 적어도 옛날에는 뭐 1번이 싹쓸이 했다면 이제는 1번이 2명, 2번이 1명 이런 식으로 표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선거구 제도라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중선거구 제도로 한다면 가령 뭐 강북 1, 2, 3구, 그래서 강북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를 5개 구씩 묶는다든가 5개 구씩 묶어. 그러면 이게 이제 5개 권역이 나올 거 아니야. 25개 구니까. 그러면 25개 구 중에 그 한 구에 2, 3명씩 국회의원을 뽑잖아. 그걸 5개 구를 다 합쳐봐. 그러면 2명 내지 3명을 뽑던 국회의원들이 다 합치면 10명에서 15명의 국회의원을 그 지역에서 뽑아야 돼. 그러면 5개 구 정도 되면 그 동네만 관리한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이 안 되는 거야. 결국 가장 인지도 있게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한 사람들 귀에 박혀서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5명이 한 지역구의 후보라면 10명까지는 공천을 해도 15명까지 다 공천을 못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위 10명 정도밖에 당선이 안 되는 거야. 상위 7, 8명 절반? 나머지는 군소 야당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군소 야당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중선거구제. 그러면 대선거구제도는 뭐냐? 대선거구제도.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전체 국회의원의 지역선거를 뽑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정당 투표만 해서 그 정당 투표에 따라 그 얻은 의석수, 얻은 프로테이지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거. 그게 대선거구 제도야. 그렇게 하면 군소정당이 표를 갈라 먹어도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일당 독재하는 시스템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대선거구 제도하고 중선거구 제도 이해가 돼? 지금은 소선거구 제도라서 자기네 동네에서 야권만 분열시키면 새누리당 혼자서 그냥 앉아서 주워 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170석을 갖고 있잖아, 새누리당이. 그지? 170석 가까이 갖고 있잖아요. 130석이 야당표고, 그리고 160석? 160석이 새누리당 석이잖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제일 나쁜 짓 했다고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걔네가 과반수를 얻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소선거구 제도에서 야권표를 분열시켜서 주워 먹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렵다니까. 자,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게 소선거구 제도야,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이 1번부터 야당 후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1번 하나 나와. 그런데 저기 새정연 나오고, 뭐 진보당 나오고, 정의당 나오고, 노동당 나오고, 야당이 4개 나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무소속 1명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가 뭐 그러잖아.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우리는 당의 정강을 보고 뽑아요. 정책 보고 뽑아요. 그래서 표를 나눠줘요. 그럼 누가 당선돼? 가뿐하게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야. 정책 선거 해야지. 공약 보고 해야지. 그런데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정책 보고 군소 정당에게 표를 주는 것 자체가 뭐야? 새누리당 선거운동이야.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있지? 이런 얘기 처음 들은 사람 있지? 아예, 그니까 왜 매번 새누리당 당선될 건데 뭐하러 투표한다? 그래서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매번 민주당의 그 고정 지지율이 22%야.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이 다 합치면 진보 세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서너 개 다 합치면 10%야. 그럼 2개 합치면 32%야. 민주당 22%, 진보당 10% 다 합치면 32%. 새누리당은 혼자서 35%. 이게 고정이야. 이 고정 지지율은 뭐 고향, 뭐 또는 계산 정도, 여기에서 35%가 깨지질 않아.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야당이 모두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득표율이 37%가 돼. 왜? 중간에 투표하지 않았던 37%가 중간에 투표하지 않았던 35 잠깐만, 35, 32 하면 77이지. 아니야 77이 아니라 67이잖아. 그럼 33%가 투표를 안 했던 그 33% 중에 5% 내지 7%가 야권에 표를 줘요. 단결하면 야권이 하나로 합치잖아. 그러면 5에서 7%가 표를 줘. 그러면 간신히 새누리당을 2% 차이로 이기는 거야. 매번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 65, 그 다음에 민주당 22, 진보정당 합쳐서 10, 여기가 32, 35, 32 합치면 67, 33%의 중간표가 야당이 하나로 합치면 5%가 늘어나. 5%가 늘어나요. 그래서 간신히 37이 돼갖고 이기는 거야. 그런데 야당표가 각자 나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새누리당이 돼. 반드시. 그러면 이 문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야당 후보 하나만 내보내면 돼. 야당 후보 하나만 내보내면 돼. 그러니까 문제야. 그래서 중선거구제로 가거나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가거나, 지금 다시 뭐 문성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문성근 선배가 주장하고 다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를 내놓으라 그러면 말 안 듣는다. 지역구 선거를 조정하자 그러면 다 자기 기득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조 안 한다. 그러면 지역구 250석은 그대로 두자. 대신에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거야. 어떻게? 지역구 250석만큼 비례대표를 250석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500명이 되잖아. 야, 이 미친년아! 500명이나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그 비용을 어떡하냐? 특혜를 줄이면 되지.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을 나눠주면 돼. 나눠서 500명으로 늘리는 거야. 그 대신 비례대표는 무조건 정당 투표로 다 뽑는 거지. 무조건 정당 투표로 다 뽑으면 지금처럼 한 당이 과반수를 다 먹는 구도는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나한테 중립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중립 아니야. 난 새누리당과 반새누리당이면 나는 반새누리당이야. 난 중립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자, 지금 중립이란 얘기는 새누리당 편이란 얘기예요. 새누리당과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중립이야. 그 말은 새누리당 편이란 얘기야. 지금 구도는. 지금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어느 정당 편도 안 들 거야. 그 얘기는 새누리당 편이야. 왜? 지금 소선거구 제도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야당이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치 부인은 나는 중립이란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소선거구 제도에 야당이 분열된 상태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게 싫어.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야당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야당을, 단일 야당을 만들고 그 단일 야당이 선거구 제도를 개편하면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는 관심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되게 무심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야.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한 게 지방선거고. 왜냐? 지방의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돈, 그거 결정하는 게 구의원들이야.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들이 그만큼 중요해. 근데 막 동네 할아버지 아무나 아는 사람 찍어주고 동네 먼 친척 어르신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 나락골이 개판인 거예요.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 지방의원을. 그 다음에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 이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해. 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국회의원한테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되게 우습게 알아. 대충 치러.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박근혜가 저렇게 쌩 지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를 못하잖아.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박근혜 뭐 인질 아니야. 꼬봉들이고. 자, 지금 물음표를 많이 찍은 사람은 블랙 강태.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선거구 제도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선거구 제도 완전히 비례대표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완전 비례대표면 국민들이 투표를 또 안 한대. 아이 뭐 누가 되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면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거야. 정당 투표만 하면. 그래서 중선거구, 그러면 그 선거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니까 투표율이라도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버무려서 제3의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된 게 뭐냐? 국회의원 숫자를 지역구 255석을 두고 동수의 비례대표를 뽑아서 비례대표는 온전히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그러면 진보 정당들도 투표하는, 전국에서 진보 정당에 누가 7%를 투표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 7%는 정당이 되는 거야. 그 정당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그렇게 이제 정당 투표로만 뽑고 250명을, 그 다음에 지역선거는 지역선거대로 250명을 뽑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지역선거구 제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가령 경북이나 전남 뭐 이런 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한 사람에게 한 표가 아니야. 인구가 적은 동네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인구 몇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넓은 지역은 적은 인구가 국회의원 한 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한 표가 똑같은 한 표가 아닌 거야. 어느 지역의 한 표는 1.5표 또는 2표가 되는 거야. 원래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그런데 어떤 동네는 4만 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그럼 그 동네 사람은 한 명이 3표를 항상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 투표구를 재조정해야 된다. 무조건 인구수로 투표구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지 7년이래. 8년인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그 지역구, 그러니까 뭐지? 그 선거구 개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구 개편은 선관위에서 주장한 게 뭐냐? 제3의 기관에게 맡겨서 선거구를 완전히 재편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반대해갖고 지네들이 하겠다. 그리고 갖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는 거야.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뉴스에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 그렇잖아. 매번 그 치안 범죄가 벌어지는데 정부는 무능해. 그런데 무능한 정부를 견제한 국회의원은 없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피 빨아먹어갖고 지들끼리 다 갈라먹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정치 세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세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문제구나. 그걸 똑바로 알아서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왜? 너무 어려워요. 귀찮아요. 이러면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여기 있는 거야. 왜 망치 부인은 국회로 안 가냐? 차라리 국회로 가버려라. 국회로 가면 좋겠지. 내가 국회로 가버리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죠? 요런 얘기 내가 국회로 가버리면 아무도 이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아니 저 사람은 멀쩡했는데 국회의원 된 다음에 왜 저렇게 어리버리해? 왜 아무것도 못해? 우리 그냥 모르고 욕하는 거야. 싸잡아서. 아유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랑 똑같아. 싸잡아서 욕하잖아. 그렇게 매번 우리는 싸잡아서 욕하는데 그 싸잡아서 욕하는 걸 유도해. 여론조작단이 매번 싸잡아서 욕하는 걸로 유도를 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싸잡아서 비난하고 다 똑같이 욕하고. 국회의원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욕하는 사람들한테 아는 국회의원 이름 30명 대봐. 말 못해. 국회의원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한테 야 너 아는 국회의원 30명 대봐. 말을 못한다니까. 의정활동 잘한 국회의원 30명 대봐. 몰라. 잘 모르면서 싸잡아 욕하는 거야. 자기네 동네 국회의원도 모르고 자기네 동네 기초의원도 모르면서 국회의원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까지 내가 20년 동안 본 한국의 정치사는 괜찮은 정치인들은 금방 떨어져. 왜? 막 과장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묵묵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기자들이 절대 안 써줘. 기자들이 절대 안 써줘. 아예 카메라에서 지워버려. 아니 내가 오늘 되게 웃긴 기사 하나 봤다. 노컷뉴스 기사인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뭐였지 아까? 박빙 어쩌고 나오는 거야. 박빙이라고 막 나오는 기사야. 그런데 당대표 경선인데 사진이 뭐뭐 나오는지 알아요? 사진이 누구누구 나오는지 알아? 아까 오전에 나온 사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야. 새정치연합의 그 전당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후보 3명이 나왔어. 그럼 후보 3명이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상식 아니야? 지금 전당대회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3명이야. 내가 알고 있기론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이잖아. 그런데 그 사진은 누가 나왔게? 누가 나왔게? 누구야 우리 우리 그 정 의원님 누구더라? 그 이름을 내가 또 까먹었어. 왜 이래? 정세균 의원 나왔어. 정세균 의원. 한번 그 뉴스 좀 보자. 그 뉴스 혹시 알아요? 정세균.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인데 당대표 경선 박빙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박지원이 박빙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면 지금 후보가 문재인, 그 다음에 박지원, 이인영이잖아. 그러면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3명을 사진을 내야 정상 아니야? 근데 이인영 사진만 없어.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요. 요즘에 아니 지금 후보가 3명인데 매번 문재인, 박지원 얘기만 나와. 그치? 문재인, 박지원 얘기만 나오고 이인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맨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만 나오다가 요즘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더니 심지어 언론에서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 3명 노컷뉴스야. 노컷뉴스에서 3명이 이렇게 정세균, 문재인, 박지원 이렇게 3명 나온 사진.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 이건 내가 볼 때요,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야. 언론에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내가 노컷뉴스는 절반만 믿으라는 거야. 어떤 후보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봐온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랬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요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아. 가령 김기식이라는 사람 굉장히 의정활동 열심히 해. 내가 그랬잖아. 나 미치겠다고. 김기식 의정보고서 읽다가 죽을 것 같다고. 도대체 하루에 의정보고서 몇 통씩 보내는 거야. 막 재벌들에 대해서 막 조사해가지고 막 밝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김기식 의원이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써주는 기사 있어? 그게 보도자료야. 보도자료를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아무도 기사로 안 써줘. 그 새정연 의원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써줘? 안 써줘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써주는 거야. 주목받지 못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맨 사고친 사람들, 사고친 의원들만 보여주고 사고친 의원들한테 포커스를 주고 여야 똑같다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게 잘못돼 있다는 거지. 흥행 감동 비전 없는 산무 전당대회 이거야. 이거 내가 아까 봤던 게 이거예요. 한번 볼래? 흥행 감동 비전 없는 산무 전당대회. 왜 같은 당끼리 헐뜯고 싸우냐.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셋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기가 막히죠. 아니 흥행 감동 비전 없는 산무 전당대회 그래놓고 정세균을 딱 써놓은 거야. 그 얘기가 뭐냐.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1일 경기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흥행 감동 비전이 없는 산무전대라는 자조 속에 새정치연합은 오는 8일 전국 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당권 레이스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등 이른바 빅3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거셌다. 계파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당내 일각의 불출마 요구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어. 아니, 이 기사에 어디에도 당대표 후보인 이인영에 대한 얘기는 없어. 맨 끝에 하나 나오네. 흥행도 없고 감동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산무전당대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0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 경선이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보다 관심이 없다. 몇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다라고 자조했다. 이거 한 줄 써주고 사진은 안 넣어준 거야. 기가 막히죠? 아니, 당대표 경선인데 왜 후보를 정세균을 왜 넣어놓냐고 저기에. 아니 당대표 후보가 3명이면 당대표 후보 3명을 걸어놓고 그 3명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노컷 말고 다른 거는 했냐 봐봐. 그러면요, 노컷 뉴스 말고 다른 언론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후보 셋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뤄주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공평하게 다룬 기사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문재인 박지원이 정면 충돌 예상이다. 영남 호남의 대결이다. 뭐 노무현의 비서 김대중의 비서의 대결이다. 김대중계와 노무현계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만 쓰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잖아요. 이건 누가 이기든 한쪽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좋게 생각하겠어. 누가 좋게 생각하냐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문재인 박지원의 영남 호남 대립, 김대중 노무현의 비서의 대립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거지. 이게 결국 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그러더니 요즘엔 노골적으로 박지원 운동에 박지원이 막 박빙이라는 동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동. 그죠? 아니 요 며칠 사이에 언론이 전부 다 무슨 박지원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박지원의 그 지지,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막 박빙론, 마치 박빙되길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박지원 박빙론 이러면서 박지원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박지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좋은가 보지? 나는 뭐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야.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스스로 그 당을 살리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 무엇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가. 우리가 뭐 여기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봤자 그 소용없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거든.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어차피 야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막 이 세금 때문에 내가 아픈 이유가 그거야. 지금 막 13월에 세금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막 화가 났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어떤 그 지도부가 나와서 어떤 리더가 나와서 지금 이 분노한 국민들을 그 이끌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없어? 야당의 지도자가 없는 거야. 야당의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타올랐다가 가라앉고 점점 무뎌지는 거지. 내가 속상하고 아픈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야당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박살이 났어. 통합진보당이 박살날 때 나는 그 통합진보당 지지자들 중에서 없어지면 새로 만들면 되죠 라고 얘기하고, 경기 동부연합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때 문제는 뭔데? 그렇게 야당이 그럼 뭐 이제 이 저기 뭐야 통진당의 표를 통진당의 지지율을 정의당으로 쫙 가져가면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야?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사상은 새누리당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문제 같아요. 뭔 얘기예요 지금? 사상은 새누리당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더 문제예요? 우리 가을 바래미님 그 민주당 의원들의 사상이 왜 더 문제인지 한번 써보세요. 어느 의원의 어떤 부분이 더 문제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처럼 무슨 친일을 미화하는 대한교과서 교수들 불러다가 세미나 했어요? 네, 몰라서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교과서 이렇게 막 칭찬하면서 대한교과서 집필한 교수들이랑 막 세미나하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사상은 새누리고 당만 민주당인 의원들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그게 누구냐고요? 사상은 새누리고 당만 민주당인 의원들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그게 누굴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면 가령 아까 사상은 새누리고 당만 민주당인 의원들 그러면 얘기가 달라. 근데 조금 아까 님이 쓰신 거는 새누리당 뭐 사상으로 보면 새누리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문제다. 되게 다른 얘기예요. 두 마디가 굉장히 다른 거야. 사상으로 볼 때 새누리당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문제다. 그게 님의 첫 번째 문장이었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사상은 새누리당이고 몸만 민주당인 의원들이 문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은 모든 민주당에 대해서 사상이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거고,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은 민주당 안에 몸은 있지만 실제로 새누리당이랑 더 친한 의원들 맞아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딱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을 바래미님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쓰실 때 급한 마음에 올리셨는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야. 그런데 홍문종의 아프리카 노예 사건 홍문종 노예 사건으로 나와. 근데 심지어 뭐 저기 누구예요? 김영식 시의원 살인 교사 혐의 꼭 새정치연합 시의원 김영식이라 그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식이란 사람이 뭐 저기 서울시의원 김영식 이렇게 안 하고 새정치연합 시의원 김영식 이렇게 따진다니까. 그러면서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일부러 그래요, 언론이.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당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두들겨 팼어. 그런데 뭐라고 신문에 나온 줄 알아? 도봉구 의회 의원. 그러면 민노당 구의원이 민노당 관악구 구의원이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막 화를 냈어. 뭐라고 써야 돼? 관악구 구의원이라고 써야 되잖아. 민노당 이숙정 의원이라고 명시해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자 여러분 안상수 보온병 사건 기억하죠? 안상수 보온병 그때 전부 다 안상수였어.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라고 안 쓴다니까. 그때 그 기사 기억나지? 안상수 보온병 그때 전부 다 안상수 보온병이라 그랬지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라고 안 해. 김영식 살인교사 혐의는 새정치연합 시의원 김영식이라고 반드시 쓰지만 안상수 보온병은 안상수 보온병이지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 보온병이라고 안 써. 그게 뭐냐? 일부러 그러는 거야.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하면요 당명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절대 당명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지방의원이 잘못해도 민주당 지방의원이라고 써. 민주당 기초의원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이렇게 쓰는 거야. 일종의 보도지침이야. 일종의 보도지침.
그래서 일부러 그 새정치연합 민주당에 대한 난 새정치연합이란 말이 싫어갖고 그 민주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과 이름까지 다 알려줘. 근데 새누리당 구의원이나 뭐 한나라당 구의원이 잘못한 건 절대 당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게 걔네들이 언론 즉 미디어를 장악한 놈들이 만드는 틀이야. 그런 걸 프레임이라 그래. 그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냈죠.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호남정당이다, 호남정당이다, 호남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문재인도 경상도고 노무현도 경상도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충청도 총리 막 얘기가 나와. 그 저기 이해찬이 충청도 아니었어? 서울 사람인가? 경기도 사람인가? 충청도 총리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무슨 지역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유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충청도 맞죠? 마치 충청도에선 총리가 한 번도 안 나온 것처럼 충청도 총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찬이 충청도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총리 했잖아. 노무현 때 총리한 건 총리가 아닌가? 참 말이 참 웃겨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뭐예요?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 조작단이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라고 써. 그런데 욕은 민주당 욕만 해. 그러면서 자기는 진보정당 지지자라 그래. 근데 선거 끝나면 바로 진보정당 욕하는 거야. 진짜 2012년에 통진당 2012년 미관스 게시판 보셨던 분, 총선 전에 2012년 4월 총선 전에는요 그 1월 15일부터 4월까지 완전 통진당 밭이었어. 누구도 민주당 얘기를 안 해. 통진당 오로지 통진당. 이정희를 대통령으로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 그랬는데 내 말이 맞지? 진짜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총선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랬어? 통진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싹 사라져. 통진당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그러다가 5월달에 폭력 사태 나니까 통진당 해산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진당 띄워서 통진당 폭력 사태로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게 2012년의 모습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사이트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여론을 조작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건 뭔데? 새누리당의 무난한 과반, 압승.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잘못하면 절망이 돼. 왜 어떻게 하면 절망이 되느냐? 이번에 야당 전당대회가 그냥 그런 결말이 나오면 그냥 절망으로 그냥 가는 거야. 뭔가 이 야당 전당대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대대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을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아니 제1야당이 유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총선을 치르면 그 새누리당이 내년에 3분의 2 먹을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야당 전당대회가 끝나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분의 2 먹을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틀림없이 이제 뭐 진보정당을 띄우겠지.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진보정당으로 가야 된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계속 민주당 욕으로 몰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뭐 호남 쪽이 되면 다시 호남당이다라고 욕을 할 거고, 뭐 저기 친노가 되면 친노의 오만과 독선 이렇게 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야당을 죽이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는 안 되니까 차라리 제3의 공간에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 분열론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야당을 분열시키자 막 이러면서 새로운 당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있는 당은 있는 당대로 있고, 그러면 결국은 야당이 또 생기는 거야. 야당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야당 쪼개기. 그래서 야당의 분열로 가서 내년 총선은 또 말아먹는 거야. 이게 쟤네들이 짜놓은 판이에요. 그 판을 이 야당 운동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을 건가,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지금 분위기가요, 지금 현재 이 게시판상에서는 뭐 이거 누구야, 박지원계하고 문재인계가 서로 헐뜯어. 박지원으로는 안 된다, 친노로는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막 게시판상에서도 지금 무슨 저기 이런 정치적인 의견 얘기한 데서 가면 박지원으로는 안 된다, 친노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 서로 지금 욕하고 있잖아. 아주 감정적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둘 중에 누가 돼도 이건 죽은 거야. 누가 돼도 이기는 게 아니야. 나머지 한쪽이 너무나 감정이,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다 보면 둘 다 이 감정 싸움으로 가서 결국은 패망밖에 없어. 누가 되든 그 사람 중심으로 안 모여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하지 마. 누구로는 안 된다는 발언, 바꿀게. 누구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 어느 특정 후보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이 지금 현재 가장 나쁜 말이야. 누구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누구로는 안 된다는 말이 상대방 후보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당을 깨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어떤 후보에 대해서 누구는 나쁘다, 누구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결국은 그들의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는 거야. 누구누구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걔네들의 프레임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문재인 지지자야.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마음이 어때? 씨발, 박지원 되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가잖아. 똑같아. 박지원으로 안 된다. 여러분이 박지원 지지자야. 근데 박지원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문재인이 되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간다니까.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느 후보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일부러 또 분열시키는 거야. 일부러 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2012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2013년에 내가 구속돼서 나와보니까 아니 어떤 놈들이 와갖고 우파예요 좌파예요? 묻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2013년 1년 내내 들은 얘기가 우파예요 좌파예요야. 그래서 내가 너 우파 좌파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몰라. 그 말의 기원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우파예요 좌파예요 그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여론조작단에서 만든 구분이야. 좌파냐 우파냐를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 우파냐 좌파냐를 선택하게 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게 하려는 거. 그게 목적이야. 좌파 우파 개념은 휘그당 토리당 여기서 나온 거 아니고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야. 프랑스 혁명에서 그 왕정, 그 프랑스 왕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애들은 오른쪽에 앉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왼쪽에 앉아서, 오른쪽은 보수정당, 왼쪽은 진보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수정당의 특징은 사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진보정당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좌익 우익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좌파냐 우파냐 묻는 사람들, 좌파 우파 뜻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 새누리당이 우파, 새누리당 싫어하면 좌파요. 개무식한 거야. 쌍무식한 거야. 쌍무식한 거. 누가 새누리당을 우파라고 그래? 누가 새누리당을 보수라고 그래? 어떤 보수가 자기 나라를 침략한 애들을 칭찬해? 보수는 뭔데?
자기 나라의 역사와 민족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게 보수야. 그리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애들이 보수야. 새누리당이 그래? 친일 사상을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한 애들이 무슨 보수야? 걔네는 보수가 아니야. 그럼 누가 보수야? 내가 보수지.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얘네들은 보수와 진보의 뜻도 모르면서 보수냐 진보냐를 선택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전부 다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지는 진보 세력이 얘기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지? 근데 결혼 제도라든가 삶의 방식은 보수적인 게 좋은 거야. 일부 일처제가 좋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럼 보수인 거야. 우리 모든 마음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너 보수냐 진보냐를 선택하라고 그래. 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갈라치기 하려고. 그게 그들의 목적이야. 실제로 우리 모든 국민은요,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안별로 선택하는 거야. 이거 사회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모든 국민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복지 정책은 진보적으로 선택하고, 뭐 안보 전략은 보수적으로 선택하고, 그게 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보수냐 진보냐 표현하라고 그러고 갈라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간질하려는 거죠. 걔네들의 목적은 뭐야?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런 말로 남녀를 이간질시키고, 뭐 저기 호남 홍어, 전남 영남 통구이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다 죽어라! 젊은 것들이 뭘 하냐? 세대 간에 갈등시키고, 다 한 팀이야. 그런 것처럼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선택해라.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야당더러는 정당 정책을 보고 뽑아야 된다. 정당 정책 좋지. 그런데 정당 정책 보고 정당 정책별로 표 갈라지면 맨날 새누리당만 당선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냐고. 군가산점 좋은 얘기야. 자, 군가산점 혜택은 몇 프로가 본다고? 0.03%. 군가산점 혜택 보는 사람이 1%가 안 된대잖아. 왜냐? 군가산점 혜택을 보려면 공무원 일단 시험을 봐야 돼.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애가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0.03%인가 0.03%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군 가산점 갖고 시비를 거는 건데요? 괜히 군 가산점 해봐. 군 가산점 주냐 마냐. 어차피 그거 못 줘. 헌재에서 이미 옛날에 위헌이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활 안 돼. 괜히 논쟁만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군 가산점 부활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에서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정부에서 돈 써? 안 써.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지도 못하지만 부활 논쟁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말싸움을 계속해서 그냥 이간질 시키는 게 목적이야. 설사 부활이 돼도 돈이 안 들거든. 그런데 정말로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망치부인 주장하는 게 뭐야? 군대 갔다 오면 등록금 반값 해줘라. 군대 갔다 오면 무조건 등록금 반값 해줘라. 그런 게 더 도움되잖아.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사람들 등록금 반값 해줄 거 아니야. 또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는 취업에 모든 취업에 가산점을 줘라. 그런 거 안 주잖아. 그런 건 돈이 들어가거든. 뭐 호봉을 인정해서 돈을 많이 줘라. 안 주잖아. 예. 국회의원 될 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군필자여야 한다. 그런 걸 해라. 또 일반 기업에서도 일반 대기업에서 군필자를 우선 뽑아라. 그런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안 해.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 별로 혜택도 없는 군가산점 얘기만 하는 거야. 0.03%. 그러니까 군가산점 달라고 싸움질 해봤자 0.03%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모르고 디립다 댓글 쓰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실제로 지금 정말로 군대에 갔다 온 애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뭐 등록금 같은 거 반값 해주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됐을 때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뭐 무슨 저기 뭐예요, 집을 뭐 내가 사려고 그런다, 집을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옛날로 치면 왜 주택 무슨 청약 예금 같은 거 있잖아, 주택 청약 같은 거에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 돈 들어가니까. 지네들이 돈을 안 주면서, 돈은 안 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이간질 시키는 게 군 가산점이거든.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되돌이킬 수도 없고 끊임없이 무한 반복으로 이간질 시키는 게 군 가산점이야. 그래서 군 가산점 얘기하는 거야.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남 호남 분열시키고,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남녀 간에 분열시키고, 보수 진보로 분열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무슨 방송이 안 되는데, 좀 아까 이렇게 표시가 딱 떠. 사운드 장치가 없거나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아 방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생 장치를 확인해 주세요. 아니 내나 방송하고 있었는데 왜 사운드 장치가 없어? 웬 이런 개뻥을 치면서 방송을 폭파시키고 그래? 야옹이 메롱님, 황소시대님, 낭만주영님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몇 시였냐 하면, 시간이 몇 시였냐 하면 여기 4시 42분에 4시 42분에 사운드 카드가 없다 그러면서 방송이 끝나버려. 미치겠어. 왜 그런데? 스마일 세상포님, 낭만주영님, 황소시대님 감사드립니다. 야옹이 메롱님.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추측해 보기는 이게 이제 방송 파일이, 이게 이제 첫 번째 파일이 끝나고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갈 때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방폭이 되는 거야. 사운드 카드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방폭이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다가 지금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달라 해서 이제 수요일날 다시 만나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사운드 카드의 문제면 매번 방폭이 돼야 되는데 매번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죠? 힘내세요님, 도래세계다님, 양심도덕님, 옆에 있을게님, 1068님, 꿈꾸는 모기님, 쿨사운드님 감사합니다. 이게 넘어갈 때 문제면 매번 넘어갈 때 방송이 끊겨야 되는데 매번 끊기는 건 아니야. 중요한 얘기할 때 끊겨. 그때가 약하니까 그때 끊기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파일 방송할 때 싱크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폭이 안 되고 녹화가 되면 두 번째 파일이 살짝 싱크가 안 맞는 증세가 나타나. 근데 그게 그럼 다 그러냐? 그럼 매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파일이 그러냐? 모든 파일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시스템의 문제면 모든 파일이 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꼭 중요한 얘기할 때만 그래. 오늘은 내가 무슨 영상을 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일찍 왔잖아 방폭이. 매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조건, 요때가 좀 약한 고리고 그 약한 고리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면 끊기가 쉬운지 어쩐지. 그러니까 방폭이라는 건 뭐냐면 내 스튜디오를 꺼버리는 거야. 내 스튜디오를 이렇게 중단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버하고 내 스튜디오를 끊어버려가지고 내 방송을 중단시켜 버리는 게 방폭. 내 방송은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방송이 꺼져버리는 거는 튕기는 거. 여러분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지금 싱크가 또 안 맞아요? 지금 싱크가 안 맞아요? 지금 싱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요? 지금은 잘 맞는다. 차라리 방폭이 되면, 그래서 녹화를 다시 하면, 그러니까 2시 반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럼 대책을 세워보자고. 2시 반 되면 우리가 방송을 일단 녹화 파일을 중단해. 그리고 다시 녹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방송 파일이 연장되면서 그 소리 늘어지고 이런 오류도 잡을 수 있고 방폭도 막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 4시 반 되면
4시 반쯤 됐을 때 그 뭐라고 저기 막 다시 해달라고 그 지금 녹화 중단하고 다시 연결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2시간 반쯤 되면 방송을 아니 한 2시간 25분? 2시간 25분 되면 방송을 종료해서 녹화 파일을 2개로 우리가 나누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 방폭이 된다면 할 말 없겠지. 그건 진짜 방폭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하면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현재 언론이 그리고 여론조작단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 하면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거야. 쟤네들의 목표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는데 사실 통진당이 사라졌고 지금 뭐 정의당으로 다시 결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까봐야 다른 거거든. 민노당 지지자들은 원래 오랫동안 민노당 그러니까 민주노총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해왔던 조직표야.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5점 몇 프로 찍는단 말이야. 6% 가까이 투표한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정의당이 7% 지지율이 나온다 해서 그게 진짜 정의당을 다 찍느냐? 그건 모르는 거라고. 근데 좌우지간 그러면 지금 야권을 어떻게든지 그럼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진보 야당이 확 통진당이 사라져서 어차피 하나의 야당밖에 없다면 이 하나의 야당으로 사람이 모이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법은 뭐야? 이 당을 쪼개는 거죠. 어떻게?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거. 그게 목적인 거 아니야. 쟤네들의 힘은 쟤네들의 방법은 그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려고 이제 해봤자 안 됐잖아. 내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답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자귀다. 그러니까 왜 무위자연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무위자연. 그게 뭐냐? 모든 자귀적인 거 억지로 뭔가 하려는 것을 버리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것 그게 무위자연이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막 내가 진짜 2012년 1월 15일에는 내가 딱 수를 놔보니 틀림없이 총선 과반수 안 되고 야권이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은 박근혜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야당은 다 죽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럼 내가 방송을 하면 뭐하냐. 방송해봤자 잡혀가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서 내가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 다 했잖아. 총선에서 과반수 안 될 거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다. 그래도 내 말 안 믿고 막 나더러 왜 방송을 접었냐고 막 항의했어 사람들이. 내가 방송 접었다고. 왜 방송을 접냐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항의하고 막 욕하고 그랬었다니까. 그래놓고 총선 때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망치부인님 뭐 이번에 저기 투표율 뭐 70% 가나요? 망치부인님 뭐 할 거예요? 안철수는 뭐 저기 금을 뭐 안철수야? 조국이야. 금을 스타킹 신고 춤춘다는데 망치부인님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과반수도 안 돼. 무슨 170석 가나요? 말해서 과반수도 못 넘는다고. 그래도 내 말 안 믿고 막 뭐 무슨 170석 가나요? 투표율 70% 넘나요? 그러다가 결과 보고 막 멘붕, 국민 멘붕. 아니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왜 내 말 안 듣고?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 그래도 내 말 안 듣고서는 맨 잘 될 거라고 막 뻥까다가 안 되니까 멘붕이라고 그러고 절망했어요. 정말 뭐 어째요 저째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괜히 기운 빼고 다니고 말이야. 그때 기억나죠?
내가 다 얘기한 대로 됐던 그거 기억나지? 그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답을 다 알려줬어. 답을 다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 미치겠더라고. 아니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았어. 그걸 방송도 막 접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그 내가 바란다 그래서 다 되면 벌써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지금 이 땅이 이 지상 천국이 돼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해 하진 않겠다. 다만 나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얘기는 하겠다. 끊임없이 얘기는 하되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 내가 그 결과까지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지금 미디어에서 그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분열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막겠어. 그게 그들의 선택이면, 그게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이면 받아들여야지 뭐. 그래서 나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 그게 우리 수준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다만 나는 분명히 답을 가르쳐줬어. 나는 분명히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내 답을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각 선수들한테 답을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하면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분명히 문성근 선수한테도 얘기했고 내가 다 얘기했어. 그런데 결론은 못 들은 척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준비 정도가, 그러니까 헛된 기대는 안 하려고 그래. 다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그래서 당이 깨진다라면, 그래 당이 완전히 다 깨진다면, 그래 차라리 그 불난 집 얘기했잖아요. 두 집이 똑같이 불이 났는데 나는 가진 것을 다 잃었다 그리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문제 있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로 짓자 그러면서 새로 지을 거냐. 난 망하면 망한 대로. 만약 물론 가장 좋은 답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어 보여.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면, 그래 어차피 그렇다라면 두 번째, 완전히 다 망했을 때를 대비하자. 다 망했을 때 그래 차라리 다 망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하나의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그 강한 야당이 그 헌법을 고치는 거야. 그럼 헌법에서 고칠 부분이 뭐뭐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꿔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거.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대법원장도 투표해야 된다고 봐. 대법원장도 투표를 하는데 국민이 다 투표할 건지 아니면 판사들이 투표할 건지. 판검사가 그러니까 판사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대법원장을 그 위에 있는 놈들이 지네들이 마음대로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투표하는 거야.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투표하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투표하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투표하고. 그렇게 하면 이 대법원장들이 함부로 판사들에게 못된 짓을 못해. 왜? 투표권자니까. 판사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판사들한테 함부로 압력 행사를 못한다는 거지. 판사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검찰총장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검사들을 찍어 누를 수가 없다는 거야.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투표하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투표하는 그런 직선제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검찰총장 뽑고 대법원장 뽑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재도 마찬가지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안 되고 모든 법조인,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선거해라. 헌법재판소장도 그 판사, 검사 그리고 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할 거 아니야. 아니면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원이랑 똑같이 선출하는 거야. 임기를 똑같이, 국회랑 임기를 똑같이 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 다 동시에 뽑으면서 헌법재판소장도 국민이 투표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박근혜가 이 나라 개판 만드는 거 봐봐. 대법원 개판돼, 그 헌법재판소 개판돼, 검찰총장은 뭐 신여 노릇해. 그러면서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사실 지금 판검사들 중에 김영삼 이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 시작한 사람들은 소위 그 이전에 독재 정권 문화에 익숙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최동욱 같은 사람이, 최동욱과 이 뭐 윤석열 이런 검사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들 실력으로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판검사 된 애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강해.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야, 15년을. 근데 이명박이 돼서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한 판검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바꾸면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이 투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국민이 뽑고,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하고, 그리고 이 검사들이 검찰총장 투표해서 무조건 검찰총장은 무조건 검사들이 투표하게끔 해야 돼. 그래야 정부에서 이 검사를 지들 멋대로 막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들의 돌리는 거 이런 걸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대통령의 개노릇을 하는 거야. 이걸 바꾸려면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고, 검찰총장이 알아서 임명권을 전권 행사하게끔. 그래야 이 나라의 기둥이 바로 쓴다고. 미국은요, 그래서 검찰총장 투표해요. 그 지역의 검찰총장 투표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 판검사들도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거지. 지금처럼 개박살나면 되겠어? 그리고 이 현재는요, 사법부의 승진 이런 걸 갖다가 국회에서 막 사법부를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막 이런 분위기야.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를 불러다 국회에서 야단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국회에서 헌재를 불러다 욕을 해? 헌재는 원래 국회 위에 있는 기관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수 아니에요.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는 건 보수의 기본이 아니야. 보수는 기본이 뭐냐? 법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야. 지금처럼 무질서한 건 보수가 아니야. 그리고 정말 지금 이 미디어법, 현재 이 종편들, 원래 여러분 종편이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야. 종편이 현재 우리나라의 종편이 채널 A, TV조선, 그 다음에 MBN, JTBC, 요 네 가지가 지금 종편이지, 그지? 종합편성 채널이 4개야. 그리고 보도 채널로 YTN이 있는 거고. 그런데 원래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노답이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 문제 모르는 놈들이 들어와갖고 노답.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종합편성 채널은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케이블 방송은 한 가지 종목만 방송하게 돼 있어. 드라마면 드라마, 스포츠면 스포츠, 예능이면 예능, 영화면 영화, 이렇게 한 가지 방송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보도, 드라마, 예능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 그 종합편성권은 누구만 갖는데 지상파 방송만 갖는 거야. KBS, MBC, SBS 같은 그런 데만
보도도 되고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할 수 있는 종합 편성권을 갖는 건데, 케이블에다가 케이블 방송에서 종합 편성 채널을 갖는 거 원래 불법이었어. 그런데 그 원래 불법을 이명박 때 날치기로 바꾼 거야. 근데 사실 날치기로 바꾼 거 자체도 그거 위법이에요. 그거 과정 설명할게. 지금의 종합 편성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방송법을 개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신문법 방송법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주요 메이저 신문사가 방송사를 공유할 수 없다, 방송 채널을 같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방송법을 이명박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한 거야.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그 이제 방송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의 종합편성 채널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결정적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어떤 문제였냐? 원래 그 방송법을 투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투표하라 그랬어. 투표하라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그 국회의장석에 내려와 갖고 야당 의원들을 막 때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투표가 돼. 누가 했냐? 그때만 이제 그 당시에 술 먹고 막 그 투표에 토론에 나왔던 약간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메뚜기처럼 대리 투표를 한 거야. 그게 대리 투표했던 게 다 찍혔어. 대리 투표까지는 어떻게 합법이라고 쳐. 근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 투표를 종료하라고 그래. 누가? 그 누구야? 그 국회 부의장이 대리로 진행을 하면서 투표를 종료해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단 말이야. 그래갖고 투표를 다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딱 종료하고 보니까 정족수 미달이 된 거야. 정족수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단 말이야. 야, 이게 부결됐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료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투표 과반을 넘지 못했으면 그러면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다시 그 같은 회계에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그랬어. 다시 투표하라고 그래갖고 몇십 명을 다시 투표를 시킨 거야. 더 투표를 시켰어. 그러면 이게 국회법상 투표를 종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이전의 투표는 무효가 돼. 그러면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이후의 표만 더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 그런데 다시 투표해 주십시오 해갖고 20, 30표가 더해지니까 앞에 거랑 더해갖고 방송법을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방송법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 법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그 합법이 아닌 상태에서 종합 편성 채널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종합 편성 채널을 만들 때 규칙이 있었어. 어떤 규칙이냐?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그 프로그램 중에 15%를 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채널A TV조선이 하루에 15%만 뉴스와 관련된 시사 프로를 해야 되는 거야. 보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예능이나 드라마라든가 다양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TV조선 채널A 어때? 하루 종일 시사 얘기만 하잖아. 하루 종일 북한 보여주고 하루 종일 보도를 하잖아. 그러면 저거는 채널A TV조선은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야. 현재 종합방송법 위반이라고. 그럼 이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말기에도 2013년인가 14년인가에도 13년 말에 이게 방송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 재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 재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또 재허가해줬어 이명박이. 이명박인가 박근혜가 재허가해줘서 지금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JTBC는 그나마 보도 비율이 제일 작아요. JTBC는 그나마 보도 비율이 제일 작은 거야. 현재 있는 그 종편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종편은 종편이 아니야. 지금 종편은 종편이 아니야. 구라 보도 채널이지. 잠깐만, 뭐 재미가 없어? 개행 노재미네. 그래, 재미가 없지? 미안해. 이게 아무나 재미있는 방송은 아니야. 미안하다 야. 여기 들어올 때 참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지능이 좀 돼야 이게 방송이 재밌어서. 아는 게 있어야 재밌는데 아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미안하다 얘.
그래서 너의 고민을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보냈어. 아까 와가지고 노답 썼는데 내가 이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노잼 쓰는 거야. 아무나 재밌는 방송은 아니야. 이해해? 자, 그래서 지금 종합편성 채널이 그만큼 위법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위법이었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뒤에 지금도 방송법 어기고 있어. 종합편성 채널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문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그만두게 하나?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들이니까, 박근혜 이명박 칭찬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냅두는 거야. YTN은 종편 아니야. YTN은 종편 아니고 TVN도 종합편성 채널 아니에요. TVN은 그냥 케이블 방송이야. 그냥 예능 프로. TVN은 그냥 예능 프로이고, 그 종합편성 채널은 뭐냐면 보도권을 갖는 거야. 보도권. TVN에서 뉴스 안 하잖아요. TVN이 다양한 예능을 하지만 뉴스를 안 하잖아.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 예능하고 보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종합편성권이야. 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TVN은 뉴스를 안 해. 채널A TV조선은 뉴스가 중심이잖아. 뉴스 하면서 예능인 척 거짓말 구라 예능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채널A TV조선 보는 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보는 거 자체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야. 걔네들 여러분들이 봐서 시청률 올려주면 그 시청률로 기업한테 또 광고비 뜯어. 그러면 기업은 광고비 뜯은 만큼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채널A TV조선은 안 보는 게 애국이야. 예. 채널 삭제하고 안 보는 게 애국이야.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망치부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들이 단 1%가 사실 0.1%야. 0.1%의 권력을 가진 놈들이 모든 나라 안에 부를 독점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99.9%를 지배하는 방법은 뭐다? 이간질이다. 분열과 이간질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뭐 남녀 간의 이간질, 지역 간의 이간질, 영남 호남, 그리고 세대 간의 이간질,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 유발하는 프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 이간질, 그리고 또 뭐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 이간질. 이게 가장 지네들이, 왜냐하면 민노당은 죽여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건 누구 요 그 김대중 지지자하고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지켜봅시다. 어떤 답을 찾아가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답을 찾아가는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지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분열 이간책이야. 자, 궁금한 거, 지금 회고록 얘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뉴스에 회고록 얘기 나와 안 나와? 지금 오늘 오후부터 나온 뉴스에 보면 회고록 얘기가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봐봐. 지금 네이버에 올라온 거 봐봐. 네이버에 올라온 메인의 뉴스에 보면 회고록 얘기 싹 사라졌어. 왜 사라진지 알아요? 결국 회고록 얘기가 오늘 새누리당 대표 경선하고 관계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오늘 오후에 사라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2시에 원내대표 결성, 오늘 오후 2시로 새누리당 선거가 끝났어. 그래서 새누리당 선거 때까지 기싸움한 거야 이것들이. 회고록 가지고. 예.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최고위원까지 다 뽑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요 회고록 전국이 원내대표 경선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가지고 이제 경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고록 논쟁이 대표 경선용이었던 거야. 대표 경선용.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됐어? 유승민이 누구야?
유승민이 친이계 아니야. 친이계. 그가 이제 비박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유승민이 원조 친박이었어. 원조 친박이었는데 지금 탈박이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볼 때 유승민이 과연 탈박일까? 친일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유승민이 비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 말 못 믿겠어요. 유승민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친박이었어. 그랬잖아. 유승민이가 굉장히 중요한 친박이었어. 나는 지금 쟤네들이 박근혜하고 거리 둔 척하는 거 아닌가 싶어. 박근혜하고 거리 둔 척하는 거고, 유승민이 지금 드디어 새누리당 분열은 시작됐고 박근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나? 아, 뻥까지 말라고 그래. 어디 그러나 봐봐. 그러나 보자고. 아마 요 며칠 뒤에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박근혜 지지율 올라갔다는 기사 나올걸? 그러면서 도리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박 대통령 과감히 인적 쇄신해야 개헌 논의 허용하고 증세 없는 복지 바꿔야 한다. 소신 발언? 저 박근혜한테 인적 쇄신하라는 얘기가 뭔 줄 알아? 그 김기춘 내보내란 말이야. 저게 탈박? 비박? 아니라고. 지금 김기춘하고, 그러니까 김기춘 정윤회 박지만 그 싸움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지, 쟤는 박근혜하고 갈랐을 애들이 아니라고. 유승민이 그렇게 박근혜랑 갈랐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마치 박근혜하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이 박근혜랑 각을 세우는 것처럼 쇼하려는 거야. 왜? 내년 총선. 박근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지지율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받을까봐. 그래서 마치 관계없는 척 하는 거예요. 쟤는 절대 다른 편 아니야. 같은 편이야. 박근혜랑 쟤네 같은 편이야. 지금 그동안에 박근혜 지지율 떨어졌다고 계속 여론조사 했던 거, 아마 그런 여론조사 발표가 드물어질 거야. 오늘 원내 새누리당 투표가 끝나면서 오늘 이후에 그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쟤네가 노리는 건 뭐야? 뭔가 이렇게 박근혜 이벤트를 계속 만들 거야. 박근혜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쇼를 준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지율 내려간다는 표랑 그 쇼랑, 그리고 이번에 회고록 쇼랑 전부 다 지네들 내부 경선용이었던 거야. 지네 내부 경선용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참 대단하지 않냐? 그 회고록으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오후에 회고록 뉴스가 싹 사라지냐고. 그 회고록 뉴스, 지금 네이버 메인에 뉴스 제목들에 봐봐. 회고록 얘기 한마디라도 나오나? 나는 지금 10페이지를 선정해놨는데 싹 사라졌어. 회고록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얘네들의 미디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예. 저 미디어를 잡고 있는 애들이 소위 이 매스 미디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쏘는 미디어를 얘네들이 다 잡고 수십 개의 뉴스를 동시에 만들어내. 마치 보도 지침처럼, 예, 보도 지침처럼 얘네들이 뉴스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야. 뉴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언론사가 26개는 기본이야. 메이저 언론 26개 다 가지고 있어. 메이저 언론 26개와 그 다음에 듣보잡 인터넷 신문들까지 합치면 얘네가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가 8, 90개 돼요. 그러면 그 8, 90개가 동시에 뉴스를 쏟아내. 한 가지 주제로. 그러면 그게 흐름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막 또 퍼돌리고, 여론 조작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여론을 지네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론을 지네가 주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냄비 근성이 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 못한다. 냄비 근성? 누가 그래? 누가 냄비 근성이래? 나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297일 동안 세월호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냄비 근성이래? 냄비 언론이 있을 뿐이야. 냄비 언론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지들 멋대로
그 조작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다? 망치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있다. 이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이제는 그들이 조작하고 숨기고 싶은 뉴스들을 끄집어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뉴스타파 팟캐스트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방송이죠. 예. 자,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시간이. 예. 지금 방송 정상으로 나옵니까? 아, 네, 오늘 우리 자료실에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가시면요. 망치부인 방송국 가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해 드리는 게 함께 읽는 뉴스하고 자료실이야. 함께 읽는 뉴스하고 자료실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을 시청자들이 올려줘요. 민중의 소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생존자 53명으로 줄어, 이런 기사들 또 올려주시고, 오마이에서 문재인 MB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면 수입 이면 합의설에 발끈, 사실 호도하는 회고록 가치 없다. 요거는 어제 뉴스죠. 예. 오늘 아침 뉴스인가? 너무 당연한 조사 결과 국민 리서치뷰 국민 65%가 증세하려면 법인세부터,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늘고 있는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계속 줄고 있다. 이게 문제죠. 이 세금 폭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세금은요, 여러분, 세금을 결정하는 게 누구일까? 세금 결정을 원래 누가 하는 걸까? 국회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세금 문제, 이게 박근혜만 욕먹고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아무나 뽑아놔서 지금 국회에서 세금을 저렇게 개판을 친 걸,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예산안 날치기 할 때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그게 예산안이야. 그 예산안을 7년째 날치기 했잖아. 아니야, 6년째 날치기 했잖아.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명박 때 국회에서 막 예산안 날치기 되는 거 봤잖아. 그 예산안 날치기 한 게 뭐였냐? 저렇게 국민 소득세는 올려가고 법인세는 줄여가는 그런 예산안을 계속 통과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새정치 비주류 유승민 승리의 반색. 나는 유승민이 왜 비주류인지 이해가 안 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는데 얘가 왜 비주류냐고. 내 2012년 대선 때 유승민이 가장 박근혜 측근인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 MB의 비용이 나올 것이다. 또 미국 교과서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났대요. MB 회고록 집필 때 대통령 기록물 수차례 열람. 이래서 회고록 기사가 쑥 들어간 거야. 요것도 하나의 원인이야. 왜냐, 이 대통령 기록물을, 그 회고록을 쓸 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 회고록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랑 지방자치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명박이 이거 형사 기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 회고록 얘기를 싹 접어버리는 거야. 7개 카드로 정리한 건강보험료 논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성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성추행 망언 여권 10년사. 김기식 의원, 언론인 문제로 김영란법 지연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다. 언론인 확대 7월에 4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고. 박근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방해한 거죠. 아니, 기자가 100만원 뇌물 받으면 그게 기자냐고. 무슨 언론의 자유야. 우리끼리 돕자. 전국단위 연대 금융 첫발 뗀다. 형식 파괴. 아프리카 TV가 떴다. 교황 올해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대요. 노엄 촘스키 박 대통령에게 강정 행정 대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MIT 교수인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정 주민들에 대한 무력 행정 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난 주말 내내
강정마을 침탈 사건이 되게 컸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강정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하고 갑시다. 강정마을에 만드는 게 뭐야? 해군기지죠. 해군기지. 그런데 그 해군기지를 노무현이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뻥이에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결정한 게 노무현이다. 그거 뻥이에요. 예,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동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강정마을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때는 어땠냐면 해군기지를 어디다 선정할 거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 그래서 노무현 때는 어디에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돌렸어요. 그게 노무현 때의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의 강정마을로 정한 게 누구야?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지 멋대로 강정마을에다 정해놓고 노무현이 결정한 거라고 개뻥을 친 거야. 사실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이 해군기지는 용도가 뭐야? 용도가 뭐라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이야? 일본이랑 전쟁 중이야? 중국이랑 전쟁 중이야? 북한이랑 전쟁 중이야. 그러면 제주도에다 해군기지를 지으면 북한하고 전쟁할 때 출동하는 데만도 몇 시간 걸려. 도대체 제주도에다 해군기지를 왜 짓냐고. 정말로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으면 북한 가까이 군산 앞바다라든가 아니면 이 충남 해안이나 이런 데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제주도 해군기지는 누구를 견제하는 용이야?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전쟁 중이야? 중국이랑 전쟁도 안 해. 그럼 왜 제주도에 지었어? 제주도 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한 기지야? 미 해군용이야. 미 해군기지. 이걸 우리가 몰랐어. 그런데 미국의 평화운동가가 CNN에다가 고발한 거야. 그래서 제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이트까지 나왔어. 이게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예요. 미 해군이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해군을 위한 게 아니라 미 해군을 위해서 짓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미 해군기지를 짓는 거. 미 해군기지를 짓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야. 왜? 제주는 아름다운 환경의 섬이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제주도 그 일대가 죽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대립관계가 강화된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국민들은 세금으로 이 중국과의 전쟁 비용을 세이브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대하는 거야.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 해군기지가 제주 강정마을이에요.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미 평화운동가 제주 해군기지 미군이 주로 활용할 것.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엄지손가락. 이거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 있죠. 내가 이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어. 2011년에 12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감옥 갔다 와서 국정원하고 싸우고 작년에는 세월호 문제로 싸우고 이런 얘기 많이 못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왜 거기서 지금 행정 대집행한다고 쌩 난리가 났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망치 부인이 있으니까 고맙지. 이렇게 지나간 뉴스 다시 보기, 지나간 뉴스에 대한 설명 다시 하기. 망치 부인 전과자예요. 예, 지금은 전과 1범이라서 국회의원 출마 못하고요. 전과 2범 되면 새누리당으로 출마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새누리당의 그 원조 친박 서청원 의원 전과 2범이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2번 들어갔다 오셨죠? 아니면 전과 14범 돼서 대통령 출마할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전과가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뭐 전과 14범이 대통령도 하는 나라에서 뭐 그죠? 예, 친박계 히든카드 유승민 돌풍 일으킬까? 저봐, 옛날에 이 유승민이 친박이었다니까? 원조 친박이었어. 그런데 무슨 탈박 뭐 이러면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유승민을 막 띄우는 이유가 뭐냐? 난 유승민이 탈박, 비박, 나 말도 안 된다고 봐. 뭐 박근혜에게 쓴소리 하나 보자. 박근혜에게 쓴소리 하나 보자고. 저거 인적 쇄신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 말 들으란 얘기야. 자기랑 친하게 놀자는 얘기지 박근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측근들의 권력투쟁에 개입하는 것뿐이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왜 마치 유승민과 비박계가 박근혜하고 싸우는 것처럼 쇼를 할까요? 야당 죽이기야. 야당의 존재감을 죽이기 위해서. 옛날에 이명박 때 이명박 때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이 뭐 4대강 한다 그러면 야당이 막 반대를 해. 그런데 박근혜가 한마디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야당이 막 4대강 반대하느라고 혈서 쓰고 단식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나와. 박근혜는 집 앞에서 박근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다.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서 무슨 듣보잡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박근혜의 심중에 대해서 막 그 상상하고 토론하면서 일주일을 보내. 그럼 박근혜가 이명박이랑 밥 먹으러 가.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씩 들어가. 그래서 박근혜가 전부 다 박근혜 도장 받고 이명박이 비리를 저지른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마치 이명박을 견제하는 것처럼 언론이 몰아가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죽여버린 거야. 야당의 존재감 죽이기야. 지금 유승민을 언론에서 띄우는 이유가 뭐냐? 야당 죽이기야. 야당 대표 누가 됐든 개무시하겠다. 계속 아마 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되면 친노의 오만과 독선, 뭐 박지원이 되면 도로 호남당 이러면서 까대고, 그리고 나머지 뭐 야당 의원들의 투쟁 이런 건 잘 안 나와. 그냥 죽이는 거야. 그리고 유승민과 박근혜 마치 신경전인 것처럼 보도에 갈 거라는 거죠. 국민들을 또 등신으로 아는 거야. 이분이 남자임 여자임. 요즘에 채팅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얘기죠. 사실 나 대학교 들어갈 때, 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들이 나를 보고 다 남자라고 생각했어. 다 남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선배 하나가 이제 여학생이 전기로 붙은 여학생이 7명이라고 자랑했다가 막 선배들한테 맞은 거야. 야 새끼야 저게 7명이냐 6명이지. 그래서 막 그 선배들이 한 선배를 두들겨 패더라고. 조교영이 7이라 그랬어. 그래서 막 맞았다. 내가 딱 일어나고 제가 땡땡여고 나온 이경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배들이 그 형의 뒤통수를 막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야 저것도 여자였단다. 72kg 스포츠 머리, 지금보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72kg에 청자켓과 청바지를 딱 입고 갔더니 선배들이 다 남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 것에 아주 익숙해요. 그거보다 더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갈 때 날 늘 데려갔어. 짐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짐 들으러 가면 시장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도 아드님이랑 나왔네요. 우리 엄마 절대 딸이란 얘기 안 해. 네 그러고 지나가.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유 기집애 같이 생겼네. 고등학교 때. 예. 할머니가 결론 내린 건 사내 자식이라고 내린 거야. 아유 기집애 같이 생겼네. 예. 그랬던 과거가 있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안해. 지금 그 얘기 30년째 듣고 있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째 남자예요 여자예요 듣고 있어.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분열로, 이간질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제가 이 채팅창을 내 손가락이 아파갖고 채팅을 못하면서 계속 보니까 지금 여론조작단의 마지막 방법은 김대중계와 노무현계를 분열시키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 갈라쓰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다. 과연 지금 새정치연합 당원들은 이 상황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물론 큰 기대는 안 해. 뭐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아직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고, 과연 이 당원들이 기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망치부인의 마무리 멘트는 양희은님의 상록수. 상록수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 가보면
소나무가 여름에는 잘 안 보여요. 소나무는 겨울에 가장 잘 드러나죠. 다른 나무들의 잎새가 다 떨어지고 모두들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소나무들은 의연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자기의 몸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의 소나무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 못하고, 그래서 막 병이 나고 마음에 병이 나고 방송도 하기 싫고 막 그래. 요즘에 속상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속상해갖고 막 병이 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근데 그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참 속상하고 원망스럽지만, 이것도 자기적인 거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것도 자귀다. 이것도 욕심이다. 사실 내가 무슨 다른 욕심, 막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나 뭐 무슨 뭐 돈을 갖고 싶은 욕심이나 이런 건 없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욕심, 희망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서 때때로 그 욕심이 나를 태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답이 있지만 답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답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거다. 내 생각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니까. 맘먹은 대로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정말 나한테 권력이 있다면 이렇게 다 해버릴 것 같은 그런 걸 독재라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그게 독재니까. 좀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옳은 길을 다 같이 깨달아서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욕심을 오늘 내려놓고 대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는 게 기도래요. 기도하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견뎌낸 뒤에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자녀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가는 모든 인생은 실패할 경험한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건 신이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패를 한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자는 다음에 성공으로 다가가는 자이고,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서 원망하는 자는 영원히 실패자로 남는 거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필요 없어,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일 것이고, 그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11년, 12년, 10년 이럴 때 했던 말들 그때 무시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망치부인 말이 했던 게 맞았다, 그때 망치부인 말대로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엄지손가락. 과거에 망치부인이 2010년에 2008년에는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2009년에는 선거하면 뭐하냐, 후보가 단일화돼야 되는데 2010년에는 야권이 통합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올 때, 그리고 2012년에
그리고 2011년 그 뭐 통진당과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때는 망치부인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았더라.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는 그게 우리의 그 성과라고 봐요. 우리의 성과라고 봐. 예. 그때는 정말 못 믿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했지만 지나와 보니까 그게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망치 부인이 이렇게 가자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그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실패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겁시다. 아니 뭐 우리 어차피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한 번 죽는 거. 그죠? 예. 한번 끝까지 싸워 봅시다. 예. 끝까지 싸워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하면. 망치 부인이 하는 방법이죠. 예. 자,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절망하지 말란 얘기야.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는 거야.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또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가서 얘기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가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다.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가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10,000명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일주일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추천해주신 3228분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행공님, 여비고님, 그리고 세월호님, 참새장 세월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